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성경에서도 보증은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증을 부탁할 사이라면 그만큼 친한 사람일 테니까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 때문에 시작된 고민이니만큼 보증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캐나다에서 보증을 서게 되면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증은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목사님들조차 때때로 보증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종종 겪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 결과로 인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캐나다 이민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증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보증을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이 보증을 발판으로 삼아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만큼 보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은 북미에서 코사이너 또는 개런터라는 단어로 두 가지 단어가 종종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가 보증이라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코사이너는 단어 그대로 서명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빌리기 위해서 코사이너로 보증을 서게 되면 빌린 대출금은 물론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에도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의무와 권리가 함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코사이너가 부모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 1%의 권리만 설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의무와 권리를 코사이너에게 지우고 싶어 합니다. 코사이너, 즉 보증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은행의 위험 부담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럼 코사이너의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 몇 %인가가 왜 중요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처음 주택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First Time Home Buyer Rebate와 나중에 해당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First Time Home Buyer Rebate와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을 몇 %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주택을 50%의 소유권을 가진 코사이너로 보증을 했다면 나중에 자식은 First Time Home Buyer Rebate를 50%밖에 적용받지 못할 수 있고 부모는 5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코사이너로 보증할 경우 대출받은 모기지 금액에 대해 월 납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빌린 모기지에 대한 월 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사이너로 보증을 함으로써 발생한 의무를 생각해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CMHC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에서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오직 한 채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적용시켰습니다. 따라서 코사이너가 이미 모기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코사이너로서 다른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이 코사이너가 나중에 본인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모기지 보험을 받을 때 분명 장애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보증의 의미로 사용되는 개런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런터는 단어 그대로 보증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모기지를 대출받을 때 개런터로 보증을 하게 되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코사이너가 보증을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유권에 대한 지분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 생겼다는 것은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가 생겼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그만큼의 책임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런터로 보증을 서게 되면 이 권리는 없고 빌린 금액에 대한 의무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은행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개런터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어차피 권리와 의무를 함께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런터로 보증을 해도 배우자라는 관계 속에서는 권리에 따른 책임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사이너건 개런터건 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빌린 돈을 잘 갚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보증을 해준 사람의 신용 기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빌린 사람이 연체를 하게 되면 보증을 해준 사람도 연체가 된 것으로 신용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보증을 서주실 때는 보증을 서주려는 사람의 딱한 사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성실함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증을 섰더라고 해도 향후 시간이 지나서 보증을 받은 사람의 재정 상황이 안정됐거나 향상되었다면 대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도 해당 은행에 요청해서 코사이너 또는 개런터의 설정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회계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연히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 보증입니다. 그래도 정확히 알면 서로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증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더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여력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에 대한 막연한 거부보다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서로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